안녕하세요. 저는 신은재라고 하면서 저는 절전소 운영을 오래 했습니다. 절전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하나 줄이기 식으로 거기에 음식물에서부터 재활용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전기 전략을 함으로써 그 원전 하나 살리기, 원전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 이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그 매립을 함으로써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그 대기오염이 많이 나빠지고요. 그 또 재활용 용품 배출로 인해서도 많이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환경 쪽으로 이렇게 절전하면서 환경 쪽으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다 접하다 보니까 모든 면이 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옷을 덜 사도 환경을 보호하는 거고, 그 먹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도 덜 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반찬을 식구뿐 아니라 손님이 와서도 많이 한 상을 차려놔야 내가 할도리를 한 것 같고 음식 대접을 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고 둘이 살 때는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대부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반찬을 합니다. 한찬을 하는데 이제 나물 같은 거 좋아하니까 주로 나물을 하긴 하지만 가지수를 많이 안 해요. 국이나 찌개 정도 하나에 김치는 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물도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면 일주일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또 냉장고에 이 반찬을 다 놓는 게 아니라 뭐 가지도 산 거 5개를 반찬을 하면 조금 양이 많으면 이렇게 한 이틀 먹으면 싫으니까 저는 무조건 작은 용기에 반을 갈라 놓습니다. 반을 갈라 놔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이게 확실히 안 상해요. 예, 그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 냉장고에 반만 놓고 반만 가지고, 그러면 2가지 음식을 놓고 먹어도 그 일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찬이 조금씩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접시 놓는 데다가 그 조금씩 남은 거를 그렇게 4가지를 이렇게 놓고 먹으면 또 비벼 먹든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저는 소비를 하는 편이고, 대체로 냉장고는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는 않아요. 예, 쌓아놓지는 않고 맛있는 음식은 막 쟁여놔서 먹는 게 맛이 있지는 않아요. 금방 조금 비싸더라도 오늘 뭐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원하는 생선만 딱 사와요. 사와가지고 무가 있으면 무로 조리고, 무가 없을 때는 그 양파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조리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은 반찬을 적게 하면 줄여집니다. 적게 하면 줄여지고, 예, 또 쓰레기 배출도 앞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버린 것만큼 돈을 내게 하면 절대적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기계를 보급하는 데에서 일단은 제가 설문지, 음식물이나 설문지는 항상 그걸 쓰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줄여야지 되고, 집에서도 이게 음식물을 여름에는 오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면, 음식물이 이제 그 바구니 같은 거에 받쳐놓고 뚜껑 달린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 설탕을 조금 뿌려 놓으세요. 음식물 위에 내가 요만큼 버리면 설탕 뿌려놓고, 아직 안 버렸을 때는 뚜껑 닫아 놓으면 되거든요. 설탕을 뿌리면 이게 소금도 이렇게 뿌려놓으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설탕도, 근데 소금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은 안 좋은데, 설탕을 한 숟가락씩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설탕에서 이게 빠져나가요, 물이.
오이 지금하고 설탕 해놓으면 물이 많이 줄습니다. 그럼 물 배출은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그거를 꼭 벌레 생기는데 내가 음식물을 한 거라고 더럽다고 생각 마시고 완전 밀폐용기에다가 그 음식물 놓고 이제 그 짜서 놓긴 해도 이제 설탕을 좀 뿌려놔요. 뿌려서 꽉 닫아서 이제 비닐팩에 한 번 더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상하는 거 방지시키고 나중에 그 망에다 걸으면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거는 해보시면 금방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음식물로 설탕 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엄청 안 나와요. 설탕 요만한 데다 한 반 스푼만 뿌려도 줄고 설탕은 쌉니다, 지금. 예, 근데 일단은 그래도 그게 그 물을 줄여서 이 폐기하는 물이 덜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설탕 잠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보시면 되고, 여름에는 이제 그 알코올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 옥수수 뭐 이런데 막 생기잖아요. 그 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생겨요. 근데 말리면서 그거를 뿌려 놓으면 일단 날파리, 초파리 같은 거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깔아서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신문을 깔면 신문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벌레가 들라고 냄새도 덜 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그 안 쓰는 쟁반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양파망을 하나 넣어서요. 그 다람해 놓고 거기다 음식물을 말려도 베란다 문을 닫으면 초파리 뭐 생겨도 날아가고 그 바람이 통풍이 불어서 더 잘 말라요. 이렇게 그 화분다이 같은 거 있는 집은 아주 좋거든요. 거기다 놓고 양파망 해서 딱 묶거나 바람에 물러도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진짜 신은재라고 하면서 진짜 뭐 감자 같은 거 이제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살짝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한 두 번 굴리면 그냥 껍질 까집니다. 그러면은 채칼로 해는 거 하고 저기 그 감자 칼로 까고 막 이거 까는 것보다 훨씬 감자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줄이는 방법이 뭐 감자를 꼭 껍질을 까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핵감자일 때는 그냥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썰어서 넣어도 괜찮아요. 예, 그거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선입감이 없고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많이 줄고 이렇게 뭐 감자를 까서 뭐 고로케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하지 마시고 반쪽 딱 잘라서 찌면 껍질은 그냥 이렇게 껍질 묻은 거 지고 강판에 갈면 껍질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줄이는 게 우선이고 수박 같은 거는 진짜 잘게 썰어서 설탕 한 숟갈만 뿌려 놓으면요 확 줄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수박의 껍질이 너무 얇지 않으면 다 그거 그 늙은 오이 무쳐 먹듯이 그거를 해서 먹는데 식감이 오이하고 수박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리는데 그 양념만 잘 뭐 액기스 같은 거 좀 넣어서 이렇게 고추장에다 식초 좀 넣고 이렇게 무치면 그래도 제일 맛있어요. 수박은 그러니까 저번에 저는 이제 아예 다듬어서 놉니다. 그 막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그 수박 껍질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가지고 와서 껍질 싹 닦아서 그 수박 면적을 딱 해서 그거를 진짜 한 주먹도 안 나와요. 그 겉에 것만 이렇게 도려내면 그것도 말리면 또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음식물로 안 버리고 쓰레기로 버립니다. 저는 그 얇은 껍질은 뭐 말리고 자실 것도 없어요. 수분이 없어서. 그러면 조금 말려놓으면은 그냥 쓰레기로 버립니다. 그러면 불로 태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로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뭐 가스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배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 우리 아파트에도 막 그 뭐냐 옥수수 그 겉에 것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20kg짜리 봉지에 넣으니까 거기에 할 만한 거를 다 그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CCTV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언제 버렸는지, 그거를 네 군데를 다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방님이 이제 옥수수 속 같은 거는 말립니다. 그냥 말려서 그 껍질도 말리고 다 말려서 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퇴비더미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다 또 그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로 안 버리고 그 대부분 그러고 밭에서 또 가져올 때도 엔가 넣으면 다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것만 이제 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수박 껍질, 여름에는 그 옥수수 속도 다 갖다 넣는다니까요. 그거를 발견을 진짜 24시간 하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이 참 잘하시는 거는 그냥 뭐 옥수수 그런 거 나오면 뚜껑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돼요. 이렇게. 예? 뭐라고 써붙여 놓냐면 옥수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해서 그 아파트 그 통에다가 그 비닐로 해서 딱 붙여 놓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 저건 안 되는구나 하고 알릴 수도 있지만 버린 사람은 모르겠지 해도 양심의 가책은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받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말다툼하고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조개 껍질 뭐 이런 거 버리면 그거 사진 찍어서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해서 또 붙여놓고 그때 예, 그거는 이제 홍보라고 그럴까? 예, 아니 그거 붙여 있는 건 붙여 있어도 내가 넣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넣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못 해요. 다른 사람은 또 할 수도 있어. 예, 알지 않아도 해요. 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만 가서 보세요. 알아도 해요. 예,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왜냐면 생선가지 같은 거는 냄새 나니까 갖다 버리고. 예, 알아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돈으로 무조건 환산하는 게 최고예요. 예, 그 기계를 그게 너무 비싸서 그렇지 그거를 구청이고 서울시에서 그거부터 예산을 잡아주면 그 많은 그 쓰레기의 돈을 여기다 선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바라고 싶은 예, 제가 바라는 거는 암만 홍보를 하고 해도 안 주는데 진짜 기계를 갖다 놓고 내가 쓴 것만큼 낸다 하면 아이 그래 내 돈, 난 돈 이만큼 내고라도 버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악입니다. 그 수가 제일 첫 번째지 홍보 안만 해도 뭐 나이 뭐 나만 뭐 이거 냄새 나는데 뭐 이러고 몰래 갖다 버린다니까. 어째서 국물도 안 짜버려요. 진짜 국물도 안 짜버려. 근데 그거를 저는 버리는 거 없이 다 이제 조리를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알타리무 셔서 안 먹으면 물에다 2, 3일 담가 놓고 예, 그거 지져 먹으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마 저희가 처음에는 이 음식 문화라든가 이 쓰레기 문제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음식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또한 우리 전 시의원 최영순 의원님과 음식 문화와 환경, 지구에 관해서 뭐 오존층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해 먹거나 하면은 음식물 같은 걸 아무렇게나 생각도 않고 국물이 있든 없든 같든 그냥 무더기로 해서 음식물 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문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론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햇수로 아마 음식 문화 좀 오래됐죠. 오래됐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환경을 살리기 음식 문화 우리는 동아리 팀들이 있어요. 다들 솔선수범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주민한테 홍보하고 나 자신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아파트에 처음에 이 음식물 통을 열었을 때는 진짜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을 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뭐 음식물이 아닌 비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진짜 쏟으면은 그거 짜서 흡수하고 그러면은 100개면은 10도 안 되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런 양을 갖다가 한꺼번에 버렸을 땐 그게 엄청난 우리 주민들의 손실이고 이 환경도 죽이는 거고 이 음식에 대해서 그 개념이 너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라든가 우리 아마 대한민국 국민, 우리 주민이라면은 음식물이 무엇이고 비음식물 버려야 될 거, 안 버려야 될 거, 일반 쓰레기 같은 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첫째는 우리 주부들, 국민들이 개선이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가 어저께 지금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가 그 자연인이라 윤택 말고 또 하나 이름 누구죠? 이승윤이 그분이 나오는 걸 때 우리 이제 김종인 대표님이 거기 참석을 하셔서 우리 또 토론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김종인 대표 너무 말씀도 잘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우리도 다시 한번 어저께 다시 들으니까 배워야 할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버렸을 때 간기가 있는 거, 그거는 솔직히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헹궈서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물도 낭비고. 근데 거기에 어제 김재영 대표님이 EM이랑 그 음식물 그 간기 없는 거를 갖다 어떻게 해서 그 EM 섞어서 테이블이랑 해서 거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도 많잖아요. 우리가 EM은 그냥 얘기를 들으면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거 물 타서 그냥 우리가 이거 쓰는 줄로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EM을 만드는 법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요 며칠 전에 저도 새로 김재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EM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환경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그 환경 살리기 운동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는 거. 나 자신도 어떤 때는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음식 문화 계속 환경 살리기 지구 우리가 제일 오존층이라 모든 건 세계 이 환경 죽이는 것은 우리 나 자신 주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요.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다시 한번 음식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좋은 일로 앞으로 환경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정말 이 추석을 우리가 즐겨야 되나 또 아니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좀 자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머릿속에 시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2022년 9월 9일에 시를 한 수 썼습니다. 시라기보다는 저 마음에 있는 어떤 그 느낌 또 좀 모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목을 역동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언제나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 속에서 춤추며 살아왔네.
자연은 태고부터 봄이면 꽃동산을, 여름이면 녹음의 향연을, 가을엔 풍요로운 선물로 인간의 보물창고 채워주었거늘 그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의 반란은 시작되었고 지구의 생명력은 퇴색되어 감소되고 있다네. 아, 이 슬픈 비극의 인류 역사가 시작됨을 어찌할꼬. 자연의 맑은 코 속에 탄소를 뿌려놓고 녹색으로 깔려진 몸뚱이 위엔 썩어가는 쓰레기 무덤이 몸살을 일으키니 아프다고 외치며 절규하던 자연의 무언의 함성은 심술궂은 검은 구름덩이를 앞세우고 미친 도깨비 날개 같은 풍랑을 일으켜 어제까지 즐겨 찾던 산둥성을 헐어냈고 정겹던 이웃의 주택과 전답 흙 속에 묻어버렸구려. 어찌타 자연의 무모한 반항은 귀중한 생명도 삼켜버렸고 황금벌판 문전옥답 폐허로 만들었으니 문명이란 이름으로 흥청대는 인간들이여 이제는 우리들이 자연에 대한 새로운 역동의 플랜으로 자연을 자연답게 돌려주고 사랑을 끌어안는 포용자가 되어 우리들의 귀중한 후손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는 낙원의 그 동산으로 물려주자고 한 줄기 메시지로 시문을 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쓰면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고 그 자연의 그 모든 훼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가난에서 쪼달려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여름처럼 풍랑이 몰아치고 또 사람들이 그 수해로 인해서 한숨을 쉬고 있는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역동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가끔 추석이 아니더라도 젊은이들과 음식 자리에서 함께 동석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왔다 그러면은 우선 자기들 손으로 부모를 대접하는 것보다는 그 시켜 먹자. 어디가 유명한 음식인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른 되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못하니까 좋아 사 먹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시키게 되고 그 먹고 즐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음식은 시켰다 할지라도 입맛이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이럴 때는 이거 많은데 남겨야 되는데 이러가면서 젊은이들이 쉽게 남깁니다. 그러면은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교육을 받았고 음식 문화의 처치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눈에는 저거 남기면 안 되는데 저거 좀 내라도 싸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좀 제발 이번만은 우아하게 먹읍시다. 분위기를 우아하게 잡아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젊은이들이 머리에서는 아직도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남의 슬픔이 아니고 이 인류의 그 무너지는 역사를 쟤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집 앞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제 깨끗하게 쓸어 놓으면은 그 위에 커피를 마시고는 플라스틱을 그대로 커피를 반 둔 채로 탁 놓고 그냥 갑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담배꽁초란 꽁초는 자기가 피운 그 자리에 함부로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인류가 얼마만큼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이제 이렇게 음식문화 회원들은 이제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들 어떻게 해야 이 음식과 또 우리가 음식문화 또 음식을 줄이는 방법,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을 통해서 참으로 올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저에게는 이게 숙제입니다. 나 하나만으로 될 일이면 나 하나만으로 먼저 다 행동하고 실천을 하겠는데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서 그래서 제가 이 시에다가 인간들이여 이랬습니다. 문명에 흥청거리는 인간들은 자연의 손상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TV에 보니까 AI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AI가 나와서 과연 무엇을 인간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머리에 대해서 찬양해 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해서 쟤들이 또 어떤 혹독한 짓을 할까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음식 문화 이제는 저나 여러분은 다 말씀하셨지만 냉장고를 비우고 또 음식을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제는 주위를 향해서 어떻게 홍보할까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홍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플랜을 짜서 진짜 이 시대를 한번 역동으로 만들어 보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임입니다. 제가 이 쓰레기 버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음식을 하고 남길 때마다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배운 거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남기면 안 되는데 하는데 부득이하게 남길 때가 있을 때는 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자신이 고쳐야 할 건 우선 냉장고를 비워야 되겠다. 제가 팔을 다쳐서 냉장고를 한 달 동안 막 사다 놨어요. 사다 놨는데 이걸 너무 많이 사다 놔가지고 이게 뭐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반성했어요. 그래, 사지 말고 있는 거를 다 먹자. 있는 걸 다 먹고 다 없어진 다음에 그 양만큼 먹을 양만큼만 사가지고서 재료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아무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그냥 뭐 막 사다 놓고 먹고 또 사다 놓고 이랬을 텐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래요. 저희는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안 돼 있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다 잘 돼 있는데 음식물 버리는 것도 분야별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택가라 아무데나 막 갖다가 버리고 그 통 하나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만큼이고 물이 반은 차요 진짜. 그런데다 거기서 벌레도 여름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택가는. 그 봉투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주위도 너무 지저분하고 팔이 꼬이고 벌거지 생기고 이런 건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이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생각할 때 배추나 뭐 이런 거 사올 때 껍데기는 제대로 벗겨가지고 저는 옥상 화분에다가 항상 갖다 놔요. 거기다 말리든지 해가지고 그 화분에다 주고 또 뭐 고구마 줄기 같은 것도 다 까가지고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것도 말리고 과일도 껍질은 까가지고 베란다 고기다가 말려놨다 한 이틀 되면 그게 좀 뽀송뽀송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갖다가 저기 화분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뭐 그런 교육
그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거 버려서 하면은 다 치워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아까 그 무슨 자료를 보니 농부가 뭐 별 하나를 저기 하기 위해서 뭐 80번을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 농부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기 농부들이 그 야채와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버리는 게 그분들이 수고에 비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버리지 않고 또 물기도 이제 음식물 찌꺼기 물기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짜가지고 버린다든지 줄일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지고 태풍이 지는 것도 우리가 음식물 그런 거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살기 좋은 정말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